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바로 어저께 이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규제가 나왔습니다. 자, 2020년 6.17 대책, 이게 21번째일 수도 있고 22번째일 수도 있죠. 자,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좀 지겹기도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정책 내용 빠르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확정된 거 없다고 하더니 수요일날 바로 발표하는 거는 뭐고, 또 이게 미리 노출되는 건 뭐고, 참 웃깁니다. 자, 일단은 이게 큰 꼭지거든요. 6개 나와 있는데,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 있었다. 자, 일단은 수도권 거의 대부분을 묶어버렸거든요, 지금 보면. 그리고 대전 지역, 청주 지역, 이런 지역들, 요즘 핫한 지역들 모두 이제 묶습니다. 근데 부산은 왜 또 냅두고, 또 지금 불 붙은 데는 또 가만히 냅둡니다. 뭐 창원, 울산, 뭐 이런 지역들. 자, 개발 호재로 인해서 상승이 우려되는, 우려가 뭡니까? 이미 상승을 했지. 더 할 거고. 일단은 뭐 삼성동 일대, 그리고 뭐 잠실 이쪽 라인이죠.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또 추진이 되면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만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갭 투자를 차단하고,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 규제를 강화한다. 돈줄을 더 묶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거는 보면은 자기 밥그릇 싸움이에요. 이게 기초냐 아니면 광역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율이 안 맞으니까는 뭐 밥그릇 싸움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배분율 바꾸고, 그리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 요건을 강화하는, 이게 또 참 골 때립니다. 이게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정비사업 규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인데요. 재건축인데 2년 거주 요건을 또 만듭니다. 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 이게 어, 규제 이후에 최초 조합 설립이 되는 그러한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전진단만 통과해도 엄청나게 오르는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투자해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을 거주를 해야 돼. 몸테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돈이 많아도 여기에 입주권을 받고 싶다. 그럼 몸테크 해야 되는 거지. 예,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고, 그리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특히 뭐 법인 얘기죠. 이 주택담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요인을 억제하고 과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세금 회피 차단은 뭡니까? 세금을 받겠다,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겠죠. 과세 체계 정비가 세금 올리겠다, 세금 회피 차단,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잘못 짚은 거예요. 잘못 짚은 거. 지금 법인을 통해서 하는 게, 지금 본인들도 얘기를 했잖아. 지금 과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과세. 지금 법인이 유행하게 된 계기가 뭐야? 과세입니다. 세금 때문에 피하려고 이거저거 방법 쓰다 보니까 법인으로 유행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주택담보 레버리지를 끊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일단은 원래부터 임대를 놓고 대출을 활용해서 월세를 주시는 그런 분들, 진짜 임대사업자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막히게 되는 거예요. 아예 대출을 안 해줘 버리니까. 그러면은 임대용 주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월세고 전세고 큰일 났어요, 지금. 예.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막잖아요. 담보대출 줄어들고 그러면은 방법이 뭐야? 지금 나는 못 살아. 지금 나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난 아예 못 사니까 전세 끼고 그냥 끼워놨다가 내가 2년이든 4년 뒤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 많다란 말이죠. 근데 이게 더 줄거나 아예 안 돼 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임대로 갈 수밖에 없다. 임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로 몰리게 되면서 임대가가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도 눈에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맨날 하는 얘기죠. 맨날 정책만 나오면은 공급 얘기 맨날 합니다. 뭐 눈에 띄는 것도 없는데.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좀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내용이 좀 기니까. 자,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가겠습니다. 규제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전 지역,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몇 지역만 빼서 이 지역은 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번에 또 신규로 올라온 애들 보면은 일단은 고양, 그리고 남양주, 군포가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번에 한 번에 퀀텀 점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투기과열직으로 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성, 뭐 안산, 부천, 시흥, 뭐 용인, 처인, 그리고 오산, 평택, 평택도 미분양 늪에서 이제 다 헤어나왔죠. 그리고 광주, 양주, 의정부, 요런 지역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된 지역, 수원, 성남 수정, 그리고 안양, 안산 단원, 그리고 구리도 그렇죠. 군포, 그리고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이게 이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따라서 인천, 대전, 청주까지 이제 조정 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인천도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규제 지역을 이렇게 확대했다고 해서 이게 끝날 문제냐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도 비규제 지역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자, 김포 빠졌죠. 파주 지역, 운정 빠졌죠. 동두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도 이제 10억 클럽인데 부산, 창원, 울산 이런 애들도 지금 핫하고 얘네들은 또 지정이 안 됐습니다. 얘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또 하반기 되면 지정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투자 수요는 비규제 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지방 도시들 많죠. 그런 것들 노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겁니다. 전국이 지금 지정되지 않는 한 이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수요자는 여전히 이 서울이나 주변 지역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수요자들 있을 겁니다. 올 하반기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많은 규제들이 있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뭐 찌라시 보면은 고가 전세를 막기 위해서 대출이 몇억 이상으로 넘어가는 전세는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에 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러니까 집을 사는 매수 수요 억제는 혈안이 돼 있는데 임대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방어에 대한 건 디테일은 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뭐 1주택자도 마찬가지죠. 미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미리 하나를 사놓는 이런 친구들도 좀 규제를 하잖아요. 자, 그럴수록 이 사람들은 이제 못합니다.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대출 제한 때문에 못 사놓는 거예요. 나는 실제 수요자인데 투자 수요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매수 억제가 되고 임대에는 상방이 열려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규제, 그중에서도 재건축. 자, 초과 이익 환수. 어마무시한 거. 자,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해야 분양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거주 기간 2년 이상은 합산 거주 기간. 1년 살다가 나갔다가 다시 1년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좀 클 수 있다. 자, 언제? 투기과열지구에서 2020년 12월에 이제 도정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후에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가 신청된 사업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재건축 아파트, 우선 아파트는 몸테크를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세가 뭐 2억, 3억 요 정도밖에 안 하는 주택이죠. 물론 2, 3억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뭐 강남의 유망한 뭐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여의도 같은 경우나
이런데 아파트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뭐 눈물 나오고 이래 버리니까. 그런 데를 들어가서 살고 나오셔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자, 이게 뭐라고? 2년 몬테크해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더 비싸지겠네. 그쵸? 자,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가 시작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일단 초과이익 환수 얘기인데, 시뮬레이션도 아주 친절하게 돌리셔서 얘기를 해요. 인당 적게는 강남단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1인당 2억에서 뭐 7억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랑 처음에 들어가는 그 가격이랑 다 계산해서 생각하면은 엄청나지. 지금 이번 상반기의 움직임에서는 재건축이 힘을 많이 못 썼어요. 근데 재건축에 또 규제가 가해지는 겁니다. 고개를 못 들게 아예. 그렇죠? 물론 최근에 이 목동이라던가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들의 이 점프가 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애들이 올라가는 그러한 움직임보다는 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조금 올라온 거지.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타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법인 규제입니다. 법인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거 진즉했어야 되는 거 지금 이제 하는 건데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는데 그렇죠? 자, 주택 매매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한다. 20년 7월 1일부터 모든 지역입니다. 이거는 모든 지역의 법인이나 뭐 개인도 마찬가지로 매매 임대 사업자, 부동산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라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모든 지역의 주택을 사는 경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법인 통한 투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과세 피하려고 세금 줄이려고 지금 여러 방법을 쓰다가 법인을 통해서 이제 비규제 지역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인도 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는 행위는 이 대출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전세 껴놓고 사는 갭 투자 형식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규제든 작용점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죠. 자, 원래 이 부동산 매매 임대 사업자는 뭡니까?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로 풀는 그런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생산자 역할. 근데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생돈을 주고 월세를 받는 건데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법인까지 내면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는 한두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운용하시는 분이 많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 싹 다 들어가는데 이게 전면 금지되면 이들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임대용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제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실제 임대사업자들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받게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인의 보유 주택의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21년 부가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의 종부세율도 인상된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법인에 대해서는 또 두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표 산정할 때 우리가 이 공제를 하는데 이 공제도 폐지한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 경우에 종부세 합산 과세,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그리고 모든 법인 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그러니까 모든 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법인에 대해서 한 편을 다룰 테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법인을 통해서 거래하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면 주담대 안 나온다. 그리고 세금이 올라간다.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법인 재미없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넘어와서 자금 조달 계획서도 강화가 되거든요. 자, 기존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거래할 때 원래 이제 3억 넘어가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잖아요. 근데 이게 가액 상관없이 이제 뭐 100만 원짜리 사더라도 100만 원짜리 주택이 없지만 100만 원짜리 사더라도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오는 게 9월 정도로 9월부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사려는 분이 엄청 많을 거야. 왜냐면 이 자금조달계획서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엄청 빡셉니다. 뭐 집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무조건 도장 들고 달려가는 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똑같이 이제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 가액 상관없이 이제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예, 9월 예상. 예, 이것도 9월 예상. 지금 빨리 사라고 부추기는 건가 제가 점점 해놨는데, 실제로 이거가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좀 의식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 이전에 거래를 하시려고 하시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은 이게 차이가 있죠. 지금 위에 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 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거래시, 그리고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 그쵸?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9억 넘어가는 주택인데 이제는 가액 상관없이 증빙자료 무조건 서울에 하면은 다 내, 이겁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빡셉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입니다. 이제 집 살 때 너무 힘들어요. 돈을 안 해주니까. 자,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전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가 있는 모든 지역들. 거기에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 받는 경우 주택의 가격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서 무조건 이사를 가서 전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무조건 대출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들어가 살아, 이거고요. 1주택자 갈아타기 뭐 이런 거죠. 전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받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원래 1년이었잖아요. 그거를 6개월로 바꿉니다. 더 갈아 넣는 거예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 그리고 신규 주택 전입. 자, 이게 7월 1일부터 대출 신청분입니다.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달려가는 그런 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쵸? 달려가는 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금자리론. 이게 금리가 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쓰시는데, 예, 보금자리론을 쓸 경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내 전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줘야 됩니다. 보금자리론. 저렴하니까. 예, 이것도 인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머리가 나쁜 부동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사실 규칙화 주목됐는데, 저도 많이 이게 있으면 타격이 좀 가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이제 보증 한도가 제한이 됩니다. 예, 이제는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힘들게 됐어요. 갈아타기 할 사람들은 그냥 이사 가지 말고 살아야 되게 생겼습니다. 자, 투기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시가는 이제 KB시세나 보시면 되는데,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3억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이 됩니다. 네,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제 9억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3억. 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의 보증 한도도 축소된다. 자, 1주택자 대상으로 했던 보증 한도 2억 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이제 2억 밖에는 못 빌리는 겁니다. 1주택자는. 그쵸?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즉시 시행이 없어요, 지금. 뭐 9월, 뭐 7월,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규제 지역이 확대됐다. 근데 아직 비규제 지역이 있고 그 중에서 또 움직임이 아직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수요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또 강화되면서 여기가 어느 정도 데미지가 줄지 요거가 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인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다. 세금 올라가게끔 만들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아예 안 되게 막아버리고, 예, 법인으로 이제 재미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전세자금 대출과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제는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무조건 들어가. 1주택자야?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팔고 들어가. 사실 6개월 내에 팔고 사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괜히 처음에 최초로 이게 나왔을 때 뭐 3년의 기간을 준 게 아닙니다.
3년이 2년으로 줄고 1년으로 줄고 6개월로 줄고 이게 뭡니까 지금. 자, 이렇게 많이 어렵고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좀 빠르게 올리고 쉽게 올리려고 해드렸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카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